A씨와 대건고! 최강 A씨. 아니 왜 갇히는 거야? 나갈래? 쫓겨날래 진짜? 낸 자, 나가리. 자 지금부터 우리요 정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1페이지에 구분 구적법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정적분의 시초예요. 자 구분 구적법은요. 자 도형의 넓이나 도형의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 도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식을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나 주로 삼각형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피를 구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요런 애들이 사용이 돼요. 모두 다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기본 도형을 모두 착착착착착 더해가지고 SN을 구합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지. 그리고 그 N을 어떻게 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SN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 극한값이 바로 그 주어진 면적 넓이나 부피가 된다.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뒤쪽에 샘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그냥 저 소리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설명부터 드리자면요. 가로넣기 문제로 나오거나 서술형 평가로 나옵니다. 근데 서술형 평가는 답을 꼼꼼하게 채점해야 되다 보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로 가로넣기로 많이 나와요. 하지만 두 가지 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몇 개가 나와 있어? 두 개가 나오고 있지. 자 가로넣기 문제 유형으로 풀 때 주의할 사항을 두 개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의 제곱과 x축 그리고 x는 1이라는 요 세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n개의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눌 거야. 여기 삼각형 쓰면 좋겠어? 직사각형 쓰면 좋겠어? 직사각형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0과 1 사이에 있는 요 녀석을요 n등분 할 거다. 요렇게 n등분. 뭐 중간에 쭝쭝쭝 가겠지? 그래서 n등분 해서 뭐 그림을 조금 너무 큰가?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등분해서 올린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올린다. 쭉 가서 직사각형 만든다. 올린다. 쭉 가서 직사각형 만든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중간에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서 다시 올린다. 직사각형 만든다. 올린다. 직사각형 만든다. 라고 해서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을 봤더니 전체 길이는 1인데 얘를 n등분 해버렸어. 그럼 가로의 길이는 몇이 될까? n분의 1이 될 거예요. 모두 다 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직사각형의 넓이 SN을요 모두 다 더해버릴 겁니다. 우선 가로 몇입니까? n분의 1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로 높이를 구할 건데 FN. 높이는 우리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술 넣는데 방해돼. SN분의 K. 자, 높이는 요만큼이지. 요만큼의 길이가 뭔데? x자리에 n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에요. 즉 n분의 1의 제곱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네. 자, 이제 두 번째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합니다.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자, 세로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넣어서 y값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n분의 2의 제곱. 이해했나? 네. 세로의 길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계속한대. 1까지요. 그래서 요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에도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지.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1이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네. 아니지. 규칙성 수열이잖아. 아, 규칙성 뭐야? n분의 n이요.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를 n분의 n의 제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더니 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는 수를 나열해 놓고 모두 더했어. 우린 이런 걸 수열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등차, 등비를 제외한 기타 잡수열의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시그마 AK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 시그마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런데 시그마 변수라는 개념이 있지? 여기에서 변하는 녀석과 고정된 상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봤더니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므로 n의 세제곱분의 1은 그냥 밖으로 선생님이 내버릴 거예요. 세제곱분의 1이에요? 왜냐면 n에다가 n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은 안 변하고 계속 다 똑같잖아.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내보냈어. 근데 변하는 수가 뭐가 보여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제곱이 보여. 우린 저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K의 제곱. K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K는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n-1. n-1 뭐 n까지 속지 말자. n까지 순간적으로 속았어. 자,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합니다. n의 세제곱분의 1은 얘 시그마 k제곱 공식이네요. 뭐라 그랬어? k제곱 6분의 공식? 보고 1 더하고 2개 더하고. 예,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게 SN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그래, 넓이를 구하기는 했는데 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야, 우리는 요 밑에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때? 남아 도는 넓이잖아. 넓이가 좀 어때? 커졌지? 그래서 요 넓이를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즉, 무한 등분해버릴 거야. 그러면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로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지. 네. 근데 n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가로의 길이가 몇이 돼요? 0이요. 0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선 하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 하나만 남은 걸 계속 이렇게 더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딱 이 넓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나는 n을 무한대로 보내야겠구나.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야겠다라는 개념을 우리 수학에서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몸짓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의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답 내면 몇이 나올까? 1분의 3. 3분의 1분의 3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에 한해서만큼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런데 예, 시험에 나올 때 가로넣기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제 아래 그림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래 그림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래 그림이야. 지금부터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야, 그림을 꼭 튀어나오게 그리는 경우만 있나? 아니지. 안으로 들어가게.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그릴 수도 있어요. 야. 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역시 얘도 n등분했기 때문에 가로는 몇입니까? n분의 1이라는 길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구분구조법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요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에요. 자, 세로의 길이는 요 높이지. 여기도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는 거야? n분의 1만큼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n분의 높이가 요만큼이지. 몇 되겠어?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해 가서 마지막까지 가볼 겁니다. 자, 여기가 n분의 n이었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n분의 n-1만큼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직사각형은 가로는 n분의 1, 세로는 n분의 n-1의 제곱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가로 넣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가로 넣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림의 상태에 따라서 식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로 넣기 부분은요. 보통 그림이 약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비워둬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그림을 보고 해석해서 채워야지. 그냥 무조건 이럴 것 같아 라고 마구잡이로 넣으면 절대 정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치 않는 부분은 n의 세제곱분의 1이고요. 변하는 부분을 봤더니 k는 2랑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가로 넣기에 또 이런 부분이 비워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k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가로 넣기에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결과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했어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의 세제곱분의 n부터 쓸까? nn-1, 2n-1을 계산하면 답은 몇이 나오더라? 3분의 1이 나오더라요. 자, 답은 똑같지만요. 이렇게 가로 넣기를 했을 때 밖으로 튀어나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이 가로 넣기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피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대간거 중 웅성웅성하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 v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직원뿔의 부피 구하래요. 사실 우리 이런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지. 뿔로 되는 건 항상 몇을 붙여줍니까? 3분의 1 붙여줘요.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높이 h. 우리 공식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이 공식을 중학교 때 되게 희한하게 막 설명해요. 막 그림 막 이렇게 놓아가지고 물을 부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물 붓는 행위가 아니라 수학적인 수식으로 이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할 거야. 부피를 구할 때는요. 기본 도형이 되는 어떤 부피를 계속 충분히 작은 기본 도형이 되는 부피를 쌓아가야 되지. 그 기본 도형이 바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이런 애들이 있었어. 얘는 무슨 기둥으로 쌓아가야 돼? 당연히 원기둥으로 쌓아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원기둥을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런데 원기둥이라는 녀석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핵심은 뭐야? 반지름과 높이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 반지름과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최소한의 그림만 그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즉 선생님은요. 요런 원기둥을 만들 거야. 이 직사각형을 한 바퀴 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원기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런데 이 녀석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반지름과 높이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즉 H를요 n등분해서요 예 요렇게 쌓아갈 겁니다. H를 n등분해서 요렇게 쌓아갈 거예요. 중간에 뭐 땡땡땡 요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높이는 n등분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각각의 높이는 n분의 h라고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건은 뭐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r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2등분 했다? 요렇게 2등분 했어.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 2분의 1 r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선생님이 요 길이를요. 3등분 했어. 요렇게 3등분 했습니다. 이때 요 녀석의 길이가 r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3분의 1 r.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r.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3r. 요렇게 돼서 r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엄밀히 말하면 뭐야? 2분의 2r.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얘를 몇 등분 했어요? n등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n분의 r. 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r.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nr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좋았어. 나는 지금부터 이 원기둥을 모두 다 더해버릴 거야. 그 합을 SN이라고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작은 요 녀석을 회전시켜서 얻은 원기둥의 부피부터 구해볼 겁니다. 자, 우선 밑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더하기. 자, 두 번째 도형 작업할 겁니다.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해서 마지막 원기둥까지 가볼 겁니다. 파이 n분의 n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딱 봤더니 수열의 합이네.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셔야겠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 봤더니 파이도 보이고 뭐도 보입니까? n의 세제곱분의 라는 것도 보이고 또 뭐도 보여요? 예, 아래 제곱도 변하지 않고 있지? 그리고 h도 변하지 않고 있지. 오직 변하는 수는 뭐만 보입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 요 녀석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n의 세제곱 r의 제곱 h에다가 이거 그냥 이제 한 큐에 가도 되지. 얘 뭐야? 시그마 k제곱 공식이죠. 한 큐에 가보겠습니다. 뭐야? 시작.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하. 그래서 뭔 짓을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해봐. 자, 요 녀석을 풀 거다. 자, 요 녀석에 n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들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파이 아래 제곱 h 보이지. 그리고 n의 영향을 받는 요소들 보면 이따시만큼이지.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3분의 1 파이 아래 제곱 h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분 부적법이 이제 끝났습니다.
쌤 네. 치우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요 이론으로부터 발전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정적분은요. 자, 요 녀석의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뭐 k는 1에서 n까지 ak가 숨겨져 있지. 맞습니까? 정적분이라는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는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쓴 기호가 인테그럴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 너무 힘들지?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히 줄여서 합한 거야. 썸의 썸 있죠? 영어에서 말하는 그 합이라는 개념의 s를 따서 요렇게 써버린 게 바로 인테그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적분의 입장은 여기에서 발전했어. 아까 부정적분은 뭐였습니까? 역작용이었죠? 근데 정적분은 바로 요 최적을 구하는 데서 발전한 개념인데 두 개가 결국엔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 거냐? 나 핸드폰 없어. 나 아닌데? 준이. 전화 걸려요? 선생님 저기서 오는 건가 봐. 네. 무시. 미안해. 저기 기니까 조심. 저희 엄청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섭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우리 정적분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적법에서 넘어온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자, 정적분의 정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A라는 좌표, B라는 좌표가 있고요. Y는 fx라는 이와 같은 함수식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fx는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지금부터 뭔 짓을 해볼 거다? 여기에 보이는 이 면적을 구해볼 겁니다. 자, 면적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에서 설명했죠. 우선 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의 간격을 n등분 해야겠죠. 그럼 원래 이만큼은 길이가 몇인데? b-a였어요. 그러므로 요 각각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높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 녀석은 전부 다 n분의 b-a라는 요런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할 때는 요만큼이지. 맞아? 자, 요 높이, 요 녀석을 선생님이 1번 높이라고 할까? 자, 얘를 2번 높이라고 할까요? 그럼 1번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함수 f에다가, 그죠? 예. a에다가 n분의 b-a만큼 더간 것이 1번 높이지. 맞습니까? 2번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f에다가 a 플러스 n분의 b-a만큼 몇 번 더 간 겁니까? 2번 더 간 거죠. 그래, 얘는 이렇게 2번 더 간 거야. 이게 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 면적을 모두 합해가지고 뭔짓 할 거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면적이 나올 거야. 구분구적법에 의하면.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로부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의 세로부터 쓸 겁니다. 요 세로의 높이를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f에 a 플러스,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지. 두 번째 건 이렇게 나오지. 세 번째 거는 3 곱하기 n분의 b-a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서 n번째 거는 n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나오겠지? 변하는 부분은 바로 무슨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써준다? k 곱하기 n분의 b-a라고 쓸 거야. 요것이 바로 뭐다? 세로 길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제 세로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가로. 그 가로는 n분의 b-a가 될 겁니다. 요게 가로예요.
그러면 요 가로와 세로를 딱 곱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나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써? 다 더해버렸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대. 그러면 요 넓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뭐하고 개념이 같아요? 구분구적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겁니다. 아이고, 씨.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얘는요. x의 요 x 좌표의 변화량이지. 그러므로 델타 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a 플러스 k에 얘가 델타 x면 얘도 델타 x네요. 델타 x에 곱하기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테그럴이 등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넘기게 될 겁니다. 자, 정적분으로 넘기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했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이야 라고 얘기했지. 자, 리미트 시그마를 선생님이 인테그럴이야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아래끝 윗끝이 있지. 맞아? 1부터 n까지. 정적분도 그런 게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할래 라는 개념이 있지.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구하시냐면요. 우선 요 식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요 식에서요. K자리에 2를 대입해요. 그리고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버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0이 되지. 결국 뭐만 남습니까? A만 남아요. 이것이 맨 처음 시작되는 값이어서 밑에 A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끝을 봐야 되겠지. 끝을 볼 때는 아까 시작할 땐 2를 대입했지. 끝을 볼 땐 뭐를 대입해야 돼요? n을 대입해야 돼요. K자리에 n 대입해. 쫙쫙 약분되지.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계산하니까 B만 남네요. 이렇게 계산돼서 남은 값이 바로 위 끝에 오는 B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는 지금 적분 변수 전체를요. 뭐로 두고 있어? 이 안에 걸 다 계산해서 A와 B가 나왔지. 그럼 이 전체가 X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델타 x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델타 x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극소값이 돼서 거의 0에 가까워지지. 델타 x라는 간격이 n이 무한대로 가서 엄청 작아져서 요만해졌어.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데? dx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 네. 델타 처음에 나온 그 델타 x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델타 x의 수학적인 의미는요. 좌표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거든? 요 점과 요 점의 차이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됐어요? 네. 지우고 이제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식은요. 원래 구분구적법에 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여기에 뭐라고 했어?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세로 길이식 기억납니까? f의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가로 길이 뭐였습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였어요. 요것이 바로 뭐다? 정적분의 정의예요. 되겠습니까? 요 녀석이 잘 변형돼서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정적분의 시초이자 정적분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요. 부정적분은 아래 끝, 위 끝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요. 근데 정적분은 모두 다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게 정적분이야. 엄청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아래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끝과 위 끝이 붙어 있는 인테그럴을